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리버풀 공격진의 정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바이에른 미넨으로의 이적이 임박하면서 또 여러가지 살펴볼 것들이 생겼는데요. 바이에른 미넨은 루이스 디아스를 왜 영입했는지,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를 왜 팔았는지, 그리고 이삭과 관련된 상황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이스 디아스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향할 것 같은데요. 이적료는 7,500만 유로 규모, 우리 돈 1,217억입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어떻게 이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현재 시장에 루이스 디아스급의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눈에 띄는 왼쪽 윙어가 없었던 것도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디아스, 리그 탑급 왼쪽 윙어라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건 현재 나이가 28살이라 이제 28살짜리 윙어에게 7,500만 유로를 드리는 게 맞냐? 라는 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꽤 잘 판매했다고는 볼 수 있겠고요. 바이에른 미넨은 와서 루이스 디아스가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는 루이스 디아스를 팔기 원했습니다. 사실 24-25 시즌 마지막 시기까지만 해도 루이스 디아스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적 시장이 조금 진행되고 난 시점에서는 정리 대상으로 급부상을 했던 게 바로 루이스 디아스입니다. 일단 루이스 디아스 다가오는 재계약 타이밍이 있습니다. 2027년에 리버풀과의 계약이 만료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즌부터 2시즌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시즌 전에는 이제 자유계약까지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으니까 여유 없이 가는 걸 원치 않는 팀들은 대부분 이 시기, 그러니까 2년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 얘기를 꺼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나이도 28살인 선수니까 재계약을 확실히 할 정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재계약을 했을 때는 꽤 높은 주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역시 고민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팬들에게 조금 지지를 잃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디오고 조타의 장례식 이슈입니다. 이제 디오고 조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루이스 디아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행사에 참여했고 그 사건 때문에 팬들에게 지지를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구단도 고민하고 있고 팬들에게 지지도 잃었고 그렇다 보니까 리버풀 안에서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요. 또 아르네 슬롯이 감독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레프트 윙어보다는 가짜 9번의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클롭 때는 누네스, 조타를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쓰면서 루이스 디아스를 거의 왼쪽 윙어 붙박이로 사용했었죠. 그런데 슬롯은 학포와 루이스 디아스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가짜 9번의 형태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쓰기보다는 조금 유기적인 그런 플레이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왼쪽 윙어 붙박이가 아닌 자원이 됐는데 거기에 에키티케가 영입이 되었고 이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전형적인 공격수들에게는 그 자리를 또 양보를 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이스 디아스의 쓰임새가 조금은 애매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를 정리하길 원했고 리버풀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7,500만 유로라는 돈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7,500만 유로가 바이에른 미넨에게도 가져오는 의미가 큽니다. 바로 역대 이적료 3위의 성적인데요. 24-25 시즌 올리세가 5,300만 유로 5위, 22-23 시즌 더리우트가 6,700만 유로 4위, 이번에 루이스 디아스가 합류하게 된다면 7,500만 유로 3위, 19-20 시즌 리카 헤르난데스 8천만 유로 2위, 그리고 역대 클럽 레코드는 23-24 시즌에 합류한 해리케인 9,500만 유로입니다. 어쨌든 전체 이적료 중에 3위라는 건 바이에른 미넨 입장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영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바이에른 미넨 역시 강력한 왼쪽 윙어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르로이 사네가 갈라타사라이로 떠났고요. 그나브리는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그나브리
재계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또 그나브리가 다다음 시즌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킹슬리 코망이라는 윙어가 있는데 일단 27년 여름까지 되어 있고 2시즌 남긴 했습니다. 하지만 킹슬리 코망은 항상 부상 이슈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스쿼드에 포함되기는 조금 불안한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조금 강력한 윙어를 원했고 뭐 하파엘 레앙, 미토마 이런 선수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스 디아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볼 운반 능력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볼 운반이 가능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 공간이 넓게 주어져 있을 때 루이스 디아스의 능력치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이용하면서 탈압박, 전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공간을 공략하는 그런 드리블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보여줄 수 있으나 공간이 꽤 넓은 상황에서 하는 드리블은 또 루이스 디아스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세 명 오더라도 꽤나 버티면서 먼 거리를 전진해 줄 수 있다. 이것도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 상황을 맞이할 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 있을 때는 이제 클롭 때는 살라 쪽으로 뭐 소보슬라이나 아놀드 같은 선수를 붙여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지원이 많았습니다만 왼쪽에서는 엄청난 풀백의 지원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 속에서도 잘 버텨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능력을 또 좋게 봤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박스 타격 능력입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윙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능력이 저는 꽤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또 높은 공을 저는 좀 잘 처리한다고 느꼈습니다. 뭐 발리슛이라든지 헤더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느꼈고요. 윙어지만 윙 포워드 같은 능력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클롭 있을 때 루턴 타운전에서 극장골 터뜨렸던 것도 헤더골이고요. 또 지난 시즌 토트넘전에서 대승할 때 아놀드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로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윙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키미 같은 선수의 크로스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크로스 들어올 때 움직임이 저는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아예 멀리서 바깥쪽으로 돌아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 저는 상당히 괜찮게 봤습니다. 실제로 득점력도 최근 시즌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24-25 시즌은 17골과 5개의 도움, 23-24 시즌은 13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전방 압박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인한 체력, 또 수비에게 접근하는 스피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 시즌에 소보슬라이와 함께 센터백을 잘 둘러싸는 그런 전방 압박 과정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이라는 강력한 압박을 자랑하는 팀에서 이 압박 시퀀스는 여러 시즌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도 전방 압박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느꼈고요. 그렇게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적극적인 압박을 할 체력적인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콤파니볼이 전방 압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유럽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만 따졌어도 이 전방 압박에 뭐 성공한 횟수라든지 내지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횟수 그리고 전방 압박을 반복하는 주기 이런 것들이 다 최상위권이었고요. 리그에서도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루이스 디아스가 콤파니볼의 전방 압박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장점만 있는 선수는 또 아니겠죠? 그 외에 생각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콤파니가 들어오면서 전방 압박과 주도권 있는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도권 있는 축구라는 건 공을 오랜 시간 점유하면서 상대의 수비 블럭을 깨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루이스 디아스가 지공 상황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인기는 있습니다만 미세한 공간에서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공 상황이 쉽게 말하면 디아스의 주무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가 이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선수는 기복이 존재하는 자원입니다. 물론 모든 선수 다 기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디아스는 이 고점과 저점의 갭이 조금은 있는 선수라고 느껴지고요. 이제 고점일 때는 뭐 두세 명 제치는 것도 잘하고 골 결정력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저점일 때는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늦는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패스를 하는 타이밍과 그 판단의 퀄리티도 아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줘야 될 때 뭐 직접 슈팅을 한다든지, 내지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더 안 좋은 선수 쪽으로 패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너킥 유도까지밖에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간 이 가격이 맞나? 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실력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디아스급 윙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에디아우 이삭 얘기입니다. 이삭 얘기 짧게 하고 영상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디아우가 이삭이 한국 투어에서 제외됐다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뉴캐슬이 이번 주 수요일에 한국 방문해서 팀 K리그와 대결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왔을 때 뉴캐슬하고 토트넘 또 게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캐슬 에디아우 감독에게 이제 질문을 했나봐요. 이삭이 한국 투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식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삭 관련된 상황들이 뉴캐슬이 처음에 맞이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뉴캐슬의 상황은 지금 이삭이 나간다면 주전급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입니다. 칼럼 윌슨이라는 스트라이커, 나이가 있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계약 만료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 지난 프리시즌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윌리엄 오술라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21살 03년생이고요. 이 선수의 아쉬운 점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적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도 많이 활용되지 못했고 또 셰필드 같은 팀에서 뛰고 있을 때도 시즌 1000분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있는 자원이다. 그리고 뭐 오술라를 주전으로 쓰든 안 쓰든 어쨌든 간 스트라이커는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일단 스트라이커 한 명으로 챔스까지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 노렸던 자원들 주앙 페드루, 델랍, 에키티케 이런 자원들과 이적을 추진했지만 결국에는 영입 경쟁에서 패배했고요. 그래서 뉴캐슬이 이삭이 나간다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야기 나오는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세슈코라는 자원이고요. 뭐 이번 이적 시장에서 핫한 스트라이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세슈코 비싼 이적료가 예상됩니다. 세슈코에게 접근했던 많은 팀들이 있었습니다만 라이프치히가 높은 이적료를 고수하면서 이 세슈코란 자원 쉽게 영입할 수 없는 자원이 됐고요. 또 칼버트 루인이라는 FA 선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 굵은 선수고요. 하지만 부상 빈도가 큰 단점으로 뽑히는 선수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경험은 좀 많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부상이 겹치면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고요.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니라서 좀 고민이 생기는 자원입니다. 그 다음은 니콜라스 잭슨이고요. 눈 떠보니 어느새 첼시에서 3옵션이 되어버린 잭슨입니다. 그런데 첼시도 잭슨의 이적료를 높게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이적료는 좀 비쌀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뉴캐슬이 또 고민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리버풀의 공격 쪽. 과연 리버풀은 이삭을 영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리버풀로 이삭이 가게 된다면 뉴캐슬은 어떤 자원으로 보강을 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